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장안의 화제죠.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어떤 현대자동차, 어떤 SUV보다 더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약하면 6개월이나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동차길래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차 니로도 옆에 서 있는데 조금 그나마 니로 EV는 조금 더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 보이는 그냥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만큼 차이가 큰 그런 자동차입니다. 정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자동차도 다 귀엽게 미니카로 보이게 만들 만큼 그렇게 거대한 자동차, 이런 거대한 자동차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비를 맞아 가지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니로는 보지 마시고요. 이 차만 봐주세요.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주차장에 지금 넣어놓고 보니까 진짜 커요. 정말 주차장에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가 보다 싶을 정도로 그냥 훅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가져온 팰리세이드는 최고의 깡통을 구하려고 해서 정말 깡통 옵션 팰리세이드 가져왔습니다. 깡통 옵션 팰리세이드와 저희가 지난번에 공식 시승 행사에서 촬영했던 팰리세이드는 완전히 다른 차니까요. 어떤 점이 또 다르고 그래도 탈만한지, 아니면 깡통이면 야 이건 좀 피해야 되겠다 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어때서 나를 놀리지 마. 네, 깡통 옵션이라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전면에서 LED 램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대로 있고요. 데일라이트도 이런 식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고, 뭐 깡통이라고 이렇게 외관에서 특별히 이렇게 홀대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램프에선 좀 다르네요. 램프가 일반 고급 옵션은 이게 3개가 달려 있는데 그 아래 등급은 이게 2개로 달려 있어요. LED 램프를 선택하게 되면 이게 3개로 바뀌면서 이게 더 고급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차별화는 두긴 했습니다. 네, 뒤쪽에 보면 굉장히 공들여서 디자인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램프에 있어서는 네, 세로형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뭐 이런 형태의 램프를 사용하는 것은 뭐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뭐 굉장히 드물었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디자인에서 새롭고 아주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잘 보면 여기도 다 램프가 켜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사실 가니쉬 부분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램프가 켜지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요즘 들어서 많은 차들이 이 뒤쪽에 있는 카메라를 어떻게 숨길까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는데, 카메라가 아주 효과적으로 잘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고속 주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와류가 생기지 않는 영역을 잘 찾아서 이 카메라가 쉽게 더러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클램쉘로 만들어진 트렁크, 그러니까 큰 차일수록 클램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열었을 때 뒤로 많이 밀려 나오기 때문에, 이게 트렁크 높이가 높을수록 이게 뒤로 많이 이렇게 밀려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야 되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뒷좌석 지금 3열까지 다 세웠고 3열도 끝까지 눕혔는데, 그래도 뭐 어지간한 뭐 골프백 2개 정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깡통 옵션이다 보니까 여기 버튼이 원래 있던 것들이 많이 사라져 있네요. 네트를 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무슨 간단하게 쇼핑을 하고 왔을 때라든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 거리도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뭐 꼼꼼하게 만들어진 세심한 배려네요. 이쪽 편에 보면 깡통 옵션에 서룸이 많구나. 여기 3열에 지금 우퍼도 지금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게 구멍이 딱 막혀 있고요. 그리고 3열에는 스피커가 또 별도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차에는 3열 스피커가 없습니다. 이게 트렁크를 안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요거만 잡고서 닫을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가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져서 요거를 잡기 되게 꺼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닫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차는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닫혀요. 한번 뒷좌석에 한번 앉아 볼게요. 일단 약간 올라오는 거
어린이들이 타기에 조금 높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야, 어쨌든 이 차는 SUV니까. 그리고 하나 좋은 점은 기노스를 입었을 때 이 안쪽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도어가 같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가 더럽지도 않은 데다가, 그리고 또 문하고 같이 열리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조금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나갈 때, 드나들 때 조금 더 편하다. 앉았을 때 머리 공간 확실히 좋고, 에어 벤트 같은 경우에 각 좌석마다 있는데 카니발이나 뭐 다른 차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이 차는 그런 에어 벤트에다가 확산형 기능을 넣었다는 거예요. 에어 벤트 바람이 나오는 곳을 막고 이걸 열면, 그럼 이 부분이 얼굴로 바람이 들이치지 않고 주변이 그냥 은은한 그런 바람이 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내가 은은하게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시원해지거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에 바람 들이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장치인 것 같습니다. 한국적인 그런 장치죠. 에어컨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거 깡통 옵션인데도 이런 버튼들이 있어서 통풍, 열선, 에어컨 오토, 온도, 바람 양 이런 것들은 다 조절할 수 있고요. 바람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2열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버튼 눌러서 원터치로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전동이 아니지만 꽤 깔끔해요. 그냥 누르면 앞으로 이렇게 쑥 편하죠. 문제는 사실 드나드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이렇게 뒤로 오게 되는데 3열에는 램프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3열에는 램프가 없어서 좀 깜깜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의자가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의자가 멀어지니까 여기 버튼이 있었는데 그 버튼이 멀어서 버튼을 당기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끈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끈이 있어서 이 빨간 끈을 당기면 이렇게 뒤로 의자를 당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뒷좌석에 앉아보면 발의 자세, 무릎의 자세가 그렇게 썩 편하진 않아요. 힙과 바닥의 높이 차이가 사실 얼마 안 나는 거죠. 흔히 H포인트, 힙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자동차의 힙포인트를 지금 너무 낮게 잡아 놓은 겁니다. 힙포인트를 이렇게 낮게 잡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승차 공간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마지막 열을 천장을 조금 높이고 힙포인트를 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사실 이거보다 훨씬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부족한 공간은 아니에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인 건 맞는데 조금 더 편하게 앉을 수도 있다. 그러려면 천장을 깎으려는 이런 노력을 조금만 덜 해도 좋지 않았을까. 뭐 약간 불편해요. 그건 아주 약간이고요. 뒤로 와도 지금 무릎 공간을 놓고 오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무릎이 이만큼 한 뼘 정도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족하다까지는 아닌데, 3열에 앉았을 때의 만족감을 놓고 본다면 사실 카니발이나 아니면 스타렉스의 3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의 4열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 4열은 정말 이게 앉으라고 만든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차는 3열에 앉으라고 만든 거지, 당연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입니다. 네, 김환영입니다. 오늘 타는 차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인데요. 현대차 팰리세이드 사실 여러가지로 기대가 많이 되는 차였습니다. 시승을 한참 전에 했는데 그 시승한 차는 사실상 현대차에서 끝판왕, 정말 최고 트림으로 제공을 한 차였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탈 수 있는 자동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자동차,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선택하는 팰리세이드는 어떨까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렌터카 중에서 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를 지금 타 보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 차를 왜 사는가 라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옵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렌터카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깡통으로 넣었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뭐 꼭 필요하니까 넣어야 됐을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 차에는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야만 고속도로에서 먼 거리를 가고 돌아올 때 피로도를 훨씬 더 낮춰줄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위험한 경우에도 위험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디오 옵션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디오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같은 게 이전에 탔던 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끄럽게 들립니다. 꽤 시끄럽네요. 꽤 시끄럽게 들리고요. 이전 차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적어도 이 차는 오디오를 장착해야 되고 어댑티브 크루즈는 장착해야 되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3열에 사람이 앉는 경우가 있을 텐데 3열에 오디오 스피커가 지금 없기 때문에 3열에 앉은 사람들은 멀리서 들리는 그런 음악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의 자동차를 생각하면 아니 앞좌석에서 음악을 트나 뒷좌석에서 트나 그게 그거지 뭐 얼마나 차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차는 좀 예외입니다. 이 차만큼은 굉장히 긴 차예요. 3열에서 잘 들릴 정도로 오디오를 켜면 1열에선 그래서 3열에서 잘 들리게 오디오 스피커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가지 옵션만 있으면 사실 큰 문제 없이 탈만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의 대부분 옵션이 이미 깡통인데 깡통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외관에서 깡통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게 없고요. 뭐 LED 램프가 뭐 프로젝션 램프로 바뀐 거 그런 정도는 뭐 양해 가능하잖아요. 그냥 벌브가 그냥 탁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뭐 괜찮아. 테일 램프도 꽤 멋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뭐 다른 옵션까지 높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깡통도 괜찮다. 하지만 어댑티브 크루즈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3열에 사람을 좀 태울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3열 오디오도 넣는 게 좋겠다. 게다가 그렇게 하면 차의 소음도 더 적게 느껴진다. 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사륜구동 옵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죠. 사륜구동 옵션이 나한테 필요하냐. 사륜구동은 뭐 만약에 오프로드를 가겠다 그럼 뭐 당연히 필요하죠. 그건 뭐 더할 말이 필요 없이 필요한데, 아니면 강원도에 사는 곳이 강원도인데 눈이 올 때도 나는 조금 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륜구동이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사륜구동을 타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빗길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빗길에서 코너링 할 때 혹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코너링 하시나요? 보통 그런 분들이 계시죠. 서킷에서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탈출하는 그런 정말 최고의 레이서들이 아니고서는 글쎄요, 굳이 사륜구동을 선택하면 더 안전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륜구동이 유일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건 가속할 때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온 길을 언덕으로 올라갈 때, 눈 온 길 코너에서 가속을 하면서 탈출할 때, 뭐 이런 경우는 사륜구동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게 크진 않은 게 요즘은 VDC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옛날처럼 사륜구동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차가 정말 거동이 달라지는 그런 식으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륜구동 갖고 있더라도 눈길에서 안심하지 마시고 사륜구동이더라도 사실상은 똑같다는 거 인식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속도로를 달려보니까요,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뭐 알버트 비어만 사장 덕인가요? 코너링에서의 어떤 롤링을 억제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잡혔고요. 사실 이게 정말로 롤링을 잡는 건지 아니면 운전자한테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건지 그 파인 튜닝인지 그건 사실 알기 어려운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코너링이 훨씬 더 좋아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핸들의 조작감에서도 한 차원 올라선 느낌이에요. 핸들을 돌려보면 굉장히 묵직하고 굉장히 좀 이전까지 현대차의 핸들이 너무 가벼워서 그냥 무슨 장난감 핸들 돌리는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차는 핸들의 어떤 묵직함 딱 적당하고, 고속으로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도 점점 더 무거워져서 아주 고속으로 갈 때도 크게 위태롭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길기 때문에 더 안정감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차의 세팅도 그만큼 고급스러워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겁니다. 2.2L 디젤 엔진, 그게 이렇게 큰 차에 껴도 되는 거냐 라는 건데요. 이런 내용은 사실상 여기 7명이 다 탔을 때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7명이 다 타면 괜찮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마 7명이 타면은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최고의 시승기로는 아마 최적으로 그게 나온 시승기는 아마 모터그래프 시승기 뿐일 것 같은데, 7명이 다 타고서 제주도까지 내려간 거죠. 6명이었나? 6명이 타고서 제주도까지 내려가 봤더니 그렇게 성능이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디젤의 파워일까요? 아무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라면 이거를 부족하다고 느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2명이 타고 있거든요. 2명이 타고 있으니까 양해가 되는 건데,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세면 좋겠죠. 엔진이 나쁘진 않아요. 꽤 매력적입니다. 이 정도면 꽤 매력적이에요. 꽤 매력적인데, 좀 더 센 엔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엔진의 RPM이 올라갈수록 소음 진동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약간 엔진의 떨림이 실내로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타입이거든요. 지금 이게 예전에 시승했던 그 팰리세이드하고 너무 다른데, 이게 차마다 편차가 좀 있는 건가요?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 차하고 같은 차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소음 진동이 많이 느껴집니다. 진동 소음이 조금 느껴지는데, 진동 소음에서 신호 대기 때는 더 많이 느껴져요. 어떻게 핸들도 떨리고 시트도 떨리고 다 떨리지? 그런데 희한한 게, 제가 그때 탔던 차는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진동 소음이 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마다 편차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어떤 차는 좀 진동이 심하고, 어떤 차는 좀 완전히 좀 깔끔하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차선이 좀 넉넉해서 괜찮은데, 이 정도 차를 모실 때는 좀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야, 이게 그렇게 큰 차 내가 몰아도 괜찮을까? 몰 수 있을까? 이런 걱정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차의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 차까지는, 딱 요 차까지 괜찮고, 요 차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는 차선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리고 주차장에서도 주차장 길이보다 이 차가 조금 더 길어요. 아파트 주차장 길이를 조금 넘는데, 폭도 거의 간당간당해요.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이 팔을 뻗으면, 이 팔이 거의 무슨, 손을 뻗었을 때 양쪽 팔이 동시에 간신히 닿는 정도. 이렇게 나란히를 했을 때, 이거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나란히, 네. 좌우로 나란히 했을 때, 진짜 오랜만이다. 좌우로 나란히 했을 때 양쪽 팔이 차 끝에 간신히 닿는 정도. 네, 그 정도예요. 엄청나게 넓은 거죠. 조금 있으면 트래버스가 나올 텐데, 그 트래버스하고 비교했을 때도 결코 밀리지 않는 그런 크기입니다. 트래버스가 조금 더 큰 차인데 실내 공간에서도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처음으로 드라이브 모드에 스노우 버튼이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4륜구동 모델의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에 이제 오프로드 기능, 뭐 샌드, 머드 뭐 이런 식으로 오프로드 모드가 들어갔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이 차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간단하게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트 이렇게 4가지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형태인 것 같고요. 이 뭐 이륜구동 가장 기본 옵션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네, 짧게 시승해봤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명확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크기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국내에 큰 차가 없었기 때문에 크기 자체만으로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환상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런 자동차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시장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기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응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터 김한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현대차가 차 못 만든다는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차 후지다 이런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뭐 내구성이 어떻다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현대차가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좋아진 거기 때문에 내구성까지 판단할 만큼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고 딱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신차 품질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차박 아세요? 차에서 찬다고. 어떻게 아시지? 차박 해보신 적 있어요? 군대에서 해봤죠. 밑에 들어가서 자거나 헤드치 귀찮으면 밑에? 차 밑에? 네. 차 출발하면 어떻게 하려고. 아무튼 저는 스노보드를 타러 갈 때 스노보드 타러 가서 잘 데가 없어서 차에서 막 자고 그랬는데, 그때 이런 차가 있었으면 이걸 타고 가는 건데